당신의 아이가 방금 마인크래프트 세계를 설명하는데 47분을 썼습니다. 제럴드라는 양의 비극적인 배경 이야기, 복잡한 몹의 계층 구조. 아이가 블록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뇌는 3분쯤에 이미 작동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규칙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신을 지루해하는 부모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죠. 좋아한다는 것,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그들 곁에 있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매일 이 테스트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 공통의 가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랑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출생 증명서와 함께 옵니다. 당신이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이용 약관 동의와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친척이 아니고 네가 내 집에서 무료로 살면서 와이파이 속도에 대해 불평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어울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농담에 웃어줄 때 아이의 얼굴을 보세요. 정말 웃을 때 말입니다. 인쇄기 소리 같은 그 예의 바른 부모의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온 존재가 밝아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오락거리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됨으로써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지표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단순한 생물학적 의무를 넘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을 때 뇌는 자신이 선택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를 망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테스트. 당신이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동안 아이가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계속 스크롤합니다. 그들이 말을 멈춥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음식 사진 300장을 넘기면서 쉬는 시간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0.3초 만에 업무 이메일에 답장하지만 그들의 그림을 보는 데는 3일이 걸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의 관심은 통화이며 그들은 환율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하는 부모와 돈이 필요할 때 문자를 받는 부모를 구분합니다. 기술 방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주변에서 화면을 사용할 때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부모의 반응이 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퓨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68%가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스마트폰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적어도 가끔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의 눈은 틱톡이 아이들보다 더 흥미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차이.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슬라임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계산하면서 멋지네, 우리 아기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들은 것. 내 관심사는 지루하지만 나는 너무 예의가 발라서 말할 수 없어. 부모는 중요한 일에 참석합니다. 발표회, 경기, 학부모 교사 간담회. 하지만 제럴드의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슬라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가 왜 천재인지에 대한 40분짜리 설명은 몽유병처럼 지나쳐버립니다. 아이들은 열정 탐정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심과 부모의 자동 조종 장치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후속 질문을 수반합니다. 어떻게 빛나? 다른 색깔로도 만들 수 있어? 이게 부엌이 유니콘이 폭발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야?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어린 시절에 자녀의 필요와 감정에 반응할 때 친밀감이 형성되며 그 친밀감은 수년 후 친절함과 유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수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이가 25살에 전화를 걸지 않으면
의무적인 명절에 문자를 보낼지를 결정하는 수학입니다. 비교의 덫. 이제 상황이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이들을 멀어지게 하는 반면 다음 실수는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3개월 만에 피아노를 그만둡니다. 당신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아이는 방금 그 한숨을 나는 실망스러운 존재야 라는 증거 아래 정리했습니다. 왜 사촌 브래들리처럼 될 수 없니? 그는 3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중국어를 해. 반면 당신의 아이는 생각합니다. 난 브래들리가 아니니까. 난 제이크고. 내 초능력은 겨드랑이 방귀 소리를 베토벤의 5번 교향곡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야. 저는 아이들이 더 나아지도록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 아이들의 성취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제가 그들에게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들은 제가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저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피아노를 그만둘 때마다의 한숨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일대에 입학한 이웃집 아이에 대해 당신이 흥분해서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나는 당신이 주문한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할 때 이러한 비교는 자녀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보여주는 사회적 비교 행동을 내면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들 머릿속의 목소리가 됩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일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상식처럼 들린다는 걸 알지만 영수증을 보여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앉아 계시다면요. 모든 연구조사는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죠. 판단 없는 구역. 그래서 비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들어와서 제레미가 점심에 벌레를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즉시 다양한 문화권의 단백질 공급원과 서구 사회에서 곤충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들은 방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위험 평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인생의 교훈으로 삼지 않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화가 가르치는 순간이 되지 않고도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고치거나 설교하거나 자신의 성격에 대한 국민 투표로 바꾸지 않고도 당신이 자신들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들을 말해줄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개인으로서 가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그들의 생각을 큐레이션하거나 감정적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축하. 그리고 그들이 당신과 진짜 자신을 공유할 때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편지에는 나오지 않을 이상한 것들, 기괴한 성과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포켓몬 진화를 암기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보존이군요. 당신은 물리학의 여러 법칙을 위반하는 요새를 짓습니다. 당신은 공학의 개척자입니다. 당신은 남동생에게 채소 알레르기가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의문스럽지만 전략적으로는 훌륭합니다. 아이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성공한 이유가 아니라 아이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를 축하할 때 당신은 아이들의 특정한 인격이 축하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이상함이 자산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의 반전. 이제 대본을 완전히 뒤집고 대부분의 부모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게 하면 전체적인 역학 관계가 바뀝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세요. 그 틱톡 춤 좀 가르쳐줘. 이 음악이 왜 믹서기에 고양이를 넣은 것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지 설명해줘. 갑자기 그들은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그들은 그 방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멍청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지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될 만큼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양육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선택에 대한 주인의식을 존중할 때 아이들은 내적 동기를 더 많이 기르고 대처 기술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킵니다. 시간 투자.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근본적인 요소 하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통계, 키, 체중, 학년 수준, 신발 크기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유가 코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무엇이 그들을 웃게 만드는가? 잠이 오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지식은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예정된 활동이 있는 양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양적인 시간, 지루한 시간. 가까이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공룡에서 죽음으로, 핫도그냐 샌드위치냐로 대화가 구불구불 이어지는 곳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녀는 더 많은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만 발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선택할 가치가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신이 실제로 즐기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울 효과.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열정을 보이고 그들의 기발함을 축하하고 그들이 전문가가 되도록 내버려 두고 진정한 시간을 투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는 아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나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방식으로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농담에 웃을 때 그들은 자신이 재미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물을 때 그들은 자신이 들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호감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신이 호감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더 나은 친구를 선택하는 청소년이 됩니다. 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10대는 관계에서 존중을 기대하는 성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입니다. 종단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따뜻함, 사랑, 지원, 수용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존감을 크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신뢰와 지원은 평생 동안 청소년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기본 설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좋아할 자격이 있거나 기본적인 애정을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전. 여기 정말 중요한 점이 있고 부모 대부분이 생일에 텅 빈 수신함을 볼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이 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가 당신의 관계를 영원히 결정합니다.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전화하는 성인은 부모가 그들을 좋아합니다. 의무적인 명절에만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용인된다고 느끼고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의무 부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정말로 즐긴다고 믿을 때만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일에 전화를 받는 것과 그들이 왜 연락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 제럴드의 이야기 시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상한 요새를 축하하고 그들의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전체 미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2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과 성인의 웰빙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와 더 가깝다고 느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모든 관계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지금 사소해 보이는 그 순간들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느낄 때 더욱 호감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될 성인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자신의 돌 수집품에 대해 또 다른 자세한 설명을 시작할 때 그들은 당신이 돌에 관심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면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기 시작하면 육아는 통제하는 것보다는 발견하는 것이고 형성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 제럴드의 배경 이야기.